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인성론에서 저희가 3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육교사의 인성과 개념의 중요성에서 인성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인성이란 성격, 개성, 인간 본성, 성품, 도덕성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유아 교육계의 교사 인성과 관련된 법 제정과 제도적 변화 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성에 대한 정의는 이제 성격, 개성, 아까 앞서서 인간 본성, 성품, 도덕성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이제 개성, 기질, 성격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인간성, 사람됨, 도덕성 등 개인이 내면해야 할 사회나 시대의 신념, 문화, 가치를 보다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이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인성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인성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대신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리고 주변 사람이 영유아를 존중하도록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이제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이들을 대변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성이 중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이제 핵가족화 등의 이제 사회적인 구조 변화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연령이 낮아지고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정서적 유대를 맺는 이제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과 개인적 자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언어나 행동의 모델링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인성이 영유아의 인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부모가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보육교사의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개발 여론조사 결과 이제 부모가 유아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보육교사는 인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를 보는 관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성을 갖춘 교사에서 인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인성을 이제 왜 중요한지 중요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유아 교사의 인성 요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유아 교사의 인성 요소를 보면 보육교사의 인성을 사람의 성품, 그리고 인격, 덕성으로 정의하고 구성 요소는 인간의 이타심이나 용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 자기 개발, 주도적 자아 성취, 사회관계, 자기 조절, 의사소통, 공감적 이해, 직무수행 태도, 창의 인성, 유머, 위트, 사회적인 문제 인식, 창의적 성향으로 보면서 교사 인성의 정의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인성 요소는 이제 자기 조절, 반성적 실천, 지속적 배움, 존중, 의사소통, 협력, 윤리의식, 정의감, 책임감 등 9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요. 의사소통 능력도 인지적 측면도 고려했으나 사회성과 감성 능력을 제고하면서 정의적인 이제 면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유아 인성평가 도구를 보편적인 인성과 교사로서의 인성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고, 이제 예비교사의 교육과정과 현직 교육을 통한 교사 인성 함량을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교사의 인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인성으로서는 자기 조절력,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해서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억제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연하고 유혹의 저항의 이제 자기 조절력에 들어갑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과 성실성인데요. 맡은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발성이 강한 정도를 말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성향이 이제 책임감과 성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덕성입니다. 준법 정신, 공정, 공평성, 약자에 대한 우선권, 직업윤리의식, 정직성, 공사구분, 법질서 준수, 옳음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성입니다.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적극적 참여, 협동, 원만한 관계 유지, 사교적 친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타인 존중과 배려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인정하고 알고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입니다. 심리적 건강입니다. 정신적인 균형 유지와 정신 건강에 적응의 조화, 불안감, 우울, 편집증 등 정신 건강의 구성 요소의 정상성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직관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직과는 소명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으로서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헌신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과 보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보람을 찾으며 헌신함을 의미합니다. 수용성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고요. 포용력, 융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영유아를 한꺼번에 대해야 되는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영유아들이 이제 보이는 다양한 기질이나 태도에 대해서 개방적인 마음으로 이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감성 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감성은 영유아가 교사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신호와 접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이나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유아들이 발달 단계상 아직 자기를 표현하고 언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들의 요구와 표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반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 네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겠죠. 어린이집의 일과 시간 중에서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느린 아동의 느린 행동을 기다려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교사의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쵸? 교육적으로는 영유아가 성취감을 맛보고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림을 그리는데 색칠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야 줘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아이가 밥을 먹는데 혼자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부분을 기다려 주어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감적 이해입니다. 타인의 정서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를 느끼거나 타인의 위치에 들어가 봄으로써 느끼는 것이 이해될 때 유발되는 정서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영유아가 느끼는 것을 그들 입장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유아에 대한 열정입니다. 영유아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영유아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탐색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마음의 상태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보육교사의 열정이란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열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봉사심, 배려심, 공감력 등 상대에 대한 이해와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사에게 필요한 이제 인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성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과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 행동은 자신의 의사결정이 이제 의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리더십, 지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영유아의 반을 운영하면서 담임 교사를 하면서 혹은 보조교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도성은 이제 리더십과 지도력을 갖추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인성 요소로는 이제 보편적인 인성과 교사로서의 인성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성 요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보육교사의 인성평가입니다. 보육교사는 직무 특성상 다른 직업인이나 다른 학교 급별 교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성 요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인성적 특성이 요구됩니다. 영유아 교사 인성은 이제 보편적 인성 요소와 교사로서의 인성 요소를 범주화해서 인성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는데요. 예비 영유아 교사의 심리적 건강 요인은 1번에서 16번, 사회성 요인은 17에서 22번, 책임감과 성실성 요인은 23에서 35번, 타인 존중, 배려심 요인은 36에서 46번, 교직간 요인은 47에서 51번, 자기 조절 요인으로는 52번에서 55번, 공감 정의감 요인은 56에서 58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1번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쵸,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일을 하던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한 17번에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즐겁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네, 각 개인의 내적 특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8번까지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표 3-6에서는 현직 영유아 교사용 인성평가 도구입니다. 예비 영유아 교사의 심리적 건강 요인은 1에서 16번, 네, 그리고 사회성 요인은 17에서 22번, 네, 그쵸. 책임감이랑 성실성 요인은 23에서 35번, 타인 존중 배려심 요인은 36에서 네, 46번, 교직관 요인은 47에서 51번, 자기 조절 요인은 이제 52에서 55번, 공감 정의적 요인은 이제 네, 56에서 58번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보육교사 인성교육의 실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인적성 강화를 위해서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인성교육이 이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서는 양성 과정에서 대면 교육을 강화하였고 보육교사 인성론과 아동복지 관리를 그때 당시부터 이제 수업으로 대면 교육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목표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것이라고 하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은 끊임없이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인성을 돌보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사의 인성 수준을 자기 점검하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보육교사 마음성장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마음성장 프로젝트의 이제 보육교사 인성, 자가진단, 검사 4개의 영역은 자존감, 소명감, 정서능력, 대인관계 능력 및 사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4가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네, 요 4가지는 기억을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존감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선생님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존감은 자신과 타인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과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주변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교사가 되면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겠죠. 자존감은 보육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보는지, 유능성과 자아효능감,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심리적인 건강,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지 자아존중감, 자신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감입니다. 열정적인 선생님이죠. 소명감은 개인이 스스로의 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개인적 신념의 일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명감은 교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인성으로 교직에 헌신하고 몰입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정서적인 이제 헌신, 직무 만족, 그리고 수행 성과와 같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습니다. 직업 소명감은 보육교사로서의 활동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이제 헌신하고 그런 태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소명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로 하는 직무에 헌신하고 자신이 보육교사라는 직업인으로 이런 삶에 만족을 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교사는 행복한 보육을 할 수가 있고 영유아들의 삶도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소명감은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전문성을 함양하는 노력, 그리고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서 능력입니다. 즐거운 선생님이죠. 네, 그래서 정서, 인식 및 활용,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거나 활용해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육교사는 보육 현장에서 보육 업무 외에서 이제 다른
업무에 대한 중압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영유아에 대한 죄책감이나 무력감, 상황에 대한 분노나 좌절 등 보육교사로서 경험하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고 그 특성을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이에 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대인관계 능력 및 사회성입니다. 따뜻한 선생님이겠죠. 대인관계 능력은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으로서 사회적 유능성을 말하거나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육교사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주요 대상은 유아나 부모, 동료 교사, 원장 등이 있고요. 보육교사는 유아와 학부모들만의 이제 개별적인 만남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으면 더 좋겠죠. 따라서 보육교사에게는 저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공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인격과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성, 의사소통, 타인 배려, 공감 등으로 개념화해서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3주차 3교시 수업에서 메타인지 능력에 대한 이제 영상을 드렸는데요. 메타 인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셔서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주차 3교시 수업은 보육교사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본 수업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